조이팔 살아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살아있다면 아마 이분들 진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신문에서 이미 처벌받은 검찰과 경찰 이외에 또 다른 비호 세력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스택 기자. 네. 자, 오늘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그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 녹취록을 보기 전에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조이팔 측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게 2011년 2월인데요. 11년 12월. 12월. 예. 근데 이 녹취록은 2012년 2월의 대화고요. 아, 그리고 3개월 뒤네요. 네, 그러고 경찰이 조이팔의 사망을 공식 발표한 것은 2012년 5월입니다. 예. 이 시점의 불일치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 자, 조이팔의 조카와 측근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근데 조이팔 조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변호사가 왔을 때 B씨 이야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B씨가 전 검찰 고위 간부다. 네. 예. 맨날 돈만 뜯어가고 일은 안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삼촌이 막 화를 내더라. 예. 삼촌이 그러니까, 조이팔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조이팔 측근이 잘못 전달된 거 아니냐. A 변호사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예. 자, 녹취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여러 중에 축약된 대화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 검찰 간부 C씨도 삼촌이 돈만 뜯어가고 거짓말만 한다며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러다 조이팔 측근이 C씨는 금요일에 우리가 만나기로 했다. 그래도 형님 아우하고 지냈는데 그런 의리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예.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검찰 간부 C씨가 새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조이팔 씨와 조이팔 씨 측근들이 형님과 아우하고 하는 사이로 지냈다. 범죄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호용호제를 지냈다. 이런 걸 보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점. 조이팔 측은 분명히 2011년 12월에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서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녹취록의 대화는 2012년 2월 사망한 이후인 3개월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망 사실 자체가 거짓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검찰, 경찰에서 조이팔을 비호했다 이런 혐의로 9명이 지금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 그 이외에 다른 검찰 간부가 돈만 뜯어가고 이렇게 지금 조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또 다른 비호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사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대자로 지목되고 있는 조이팔 씨가 죽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일단 잡아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누가 내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다. 아, 이러면서 조이팔 씨와의 관련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자,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 다시 수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C씨, B씨 다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런 그 동영상이 한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사를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현재 그 피해액이 수조 원대고 또 여러 피해자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가정도 많이 파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정말 돈을 받고 비호를 했거든요. 그 돈이 피해자들의 그런 입은 피해액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물론 본인들이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의 의심이 있고 뭔가 이제 그렇게 불법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개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황스택 기자. 근데 네. 재밌는 게 이게 좀 박관천 경정 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십상시 파문이 일었을 때 그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이 돼서 지금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잖아요. 박관천 이분이 조이팔 사건에서 수사팀장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조이팔이 죽었다는 것이 확실치 않다. 이런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관천 경정, 당시 수사팀장이 박관천은 죽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실제 당시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포를 협조하여 당시 사망 진단을 내리거나 응급진료라는 의사에게 사진을 대조 확인하였습니다. 저러면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근데 경찰에서는 오늘 다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지 몰랐다. 이게 네. 진짜 많은 그 국민들과 저희 기자들이 지금 궁금증도 아니 그럼 그때 그걸 막았어야 될 텐데 이제 와서 내부에서 조이팔 장례식이 조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박관천 전 경장이 조이팔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수사 방향도 조이팔 추적에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계좌 추적으로 바뀌었다.
뒤늦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수사팀 내에서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뭐 이게 사실상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논란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관천 전 경정이 공식적으로 혼자 발표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주장인 건데요. 손소 변호사. 근데 이게 네. 다른 경찰 내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당시에 엄청난 4조 원이나 되는 사기극의 당사자였는데 이 팀장 혼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윗선의 어떤 그 지시에 따랐거나 아니면 적어도 윗선과의 교감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그동안 이제 그냥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비호 세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형사처벌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국민들께서는 의심을 하고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남을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라도 보여집니다. 예. 따라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이제라도 경찰이 또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예. 황스택 기자. 자, 오늘 경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외국서 작성된 사망진단서, 화장증 등으로 사망 사실을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경찰이 그동안 다 증거를 가지고 아까 박관천 전 경정이 얘기하는 걸 보면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무리가 있다. 죽은 거로 보기에는. 그죠? 이게 좀 네.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경찰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예. 이렇게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지금 경찰의 최고 수장인 강신명 경찰청장이 직접 지금 조이팔은 죽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신명 경찰청장도 그 2012년 5월 9일까지 수사국장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이팔과 연관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수사의 책임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배진하지 못했느냐. 뭐 이런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라든지 이런 의문은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다시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하고 검찰 경찰이 다 나서니까 조이팔이 만약 살아있다면 이제 잡히지 않을 재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빨리 잡는지 저희가 또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